자, 야당 말고 여당도 이제 대선 경선 결승이 코앞에 왔습니다. 자, 내일 모레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선으로 곧장 직행할지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갈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지난 6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 3차 국민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율이 무려 74.7%로 역대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자, 경선 막바지로 갈수록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기도 했었는데, 자, 투표율을 보면 그 열기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진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도 각 캠프에서는 본인들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자체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 3차 선거인단 투표, 자, 이 지사가 결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적으로 이 변수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의 총 그 투표 수가 216만 명인데 한 절반 정도 투표했으면은 한 네. 140만 표 정도 되고, 그중에 이제 71만 표를 얻으면 되는데 이미 55만 표를 얻었기 때문에 16만 표만 더 얻으면 되는데, 네. 지금 3차 위크까지 60만 표 남았으니까 39%만 얻으면은 무조건 그 결선에 오르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그 득표를 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이낙연 대표 캠프에서도 어제까지 이제 그 서른 의원이 뭐 이재명 게이트라든지 뭐 네. 배임 혐의라든지 뭐 구속 가능성이라든지 얘기했는데,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고 결과를 기다리자는 쪽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그 10일 날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이재명 그 지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뭐 매우 높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네. 만약에 수사가 이어져서 배임 혐의로 이 지사가 수사를 받게 되거나 조금 더 나가서 기소가 받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느냐. 아하. 그렇다면 지금 뭐 당내에서 조금 거론되는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낙연 후보 쪽에서 계속 공격하면은 후보 교체해도 이낙연은 안 된다는 또 이재명 지사 지지자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가라앉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선 이 레이스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갈등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서른 이 본부장, 공동선대위원장의 경우에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공격을 하기도 했죠. 들어보시죠.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이거 우리가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지지자의 3분의 2가 우리가 설득을 한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제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그 사설 정보지, 뭐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후보의 생사가 달려있는 경선의 마지막 순간인데 뭐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요. 네. 자,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지금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있으면 제보 내용 공개해라, 이렇게까지 맞서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뭐 마지막 최후의 전쟁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서른 이낙연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발언이 좀 셌죠. 네.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 물론 구속된다가 아니라 구속이 될 가능성도, 그럴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건 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그러면서 결정적인 제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럼 까라 그거. 네. 까고 그거죠. 하지 그게 무슨 약간 소위 말하는 지라시 같은 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내 이렇게 분란을 내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더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이동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더 나가면 그렇죠. 갈라서야 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서른 의원의 발언에 같은 이낙연 캠프 내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의 상황을 예를 들은 거죠. 저는 뭐 그런 가정도 꼭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상황이나 팩트가 구속과 연결될 수 있는 의혹이나 뭔가 연결고리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구속이 되는 상황을 가상한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은 안 합니다. 자, 구속 가능성이 아니라 가정을 한 것이다 라면서 이 확산되는 논란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자, 후보들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경선이 끝난 후에 과연 이 상태로 가면 원팀이
가능하겠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송영길 대표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당 지도부는 특정 후보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이 원팀으로 반드시 민주정부 사기를 창출해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원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지이자 형제들입니다. 지금 네 분의 후보들 모두 다 함께 우리 민주화 운동 시절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이 역사를 만들어 온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원팀으로 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하고 저희 지도부도 거기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들었다시피 이 지도부는 원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양측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선 후보 선출 이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게시판에는 경선을 중단해야 한다, 경선을 멈춰야 한다 이런 글까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경선 중단 요구. 글쎄요, 아까 논소리 의원께서 이 후보 선출 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선 중단 가능성도 혹시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없죠. 지금 상황에서 경선을 중단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뭐 선택한 카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뭐 불가능하고요. 네.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뭐 길어도 2주일인데 결선 투표까지 가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지지자들 중에 뭐 저런 글을 올리는 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네. 뭐 누가 선출이 되든 이재명, 이낙연 두 분 중에 누가 되든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약 온 팀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네. 뭐 지금 이번 대선은 아주 박빙의 실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잘 본인이 지지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네. 되고 나면 이낙연 후보도 저는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돼도 그렇게 지지할 거고 또 이재명 지사도 이낙연 후보가 되더라도 그렇게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지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